한국 기술자 몇 명이 떠나자 미국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시작된 공장 중단 사태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테슬라와 포드, 삼성 협력 라인까지 모두 정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기술자 263명 철수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천여 명,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고 트럼프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412개 회사 붕괴, 미국의 한국 기술 의존도 91%.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무너진 날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기술조달청 수석감사관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제 임무는 데이터로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제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격이 틀렸음을 증명하라고 했죠. 그들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보고서는 불길했습니다. 412개 기업 붕괴, 한국 기술자 263명? 철수, 그리고 한 달 만에 24만 명 실직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은 그러나 완벽한 질서 그 자체더군요. 혼잡 대신 자동화된 절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워싱턴의 긴급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91% 한국산이라는 문구 때문이었죠. 배터리 시장 점유율 54%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가 저 수치가 진실이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숫자는 조작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조용한 협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빛만으로 정확히 교대하더군요. 하지만 해리스 장관은 제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중심이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공동검증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지금 당장 제출하십시오. 제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 윤지아 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선 서울 거리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죠.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목적지 앞까지 데려다 주셨네요. 이렇게까지 친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길은 혼자 찾는 게 아니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수능 뉴스를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성껏 응원하더군요. 그때 미국 군수기업 3곳, 한국 부품 없이 작동 불가라는 메모를 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산업부 브리핑룸에 다시 갔습니다. 9시 회의였지만 8시 50분에 모두 도착해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국 시스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정시의 규율이 신뢰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애써 냉소적인 생각을 유지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거나 이 부서만의 특징일 거라 치부했죠. 윤지아 팀장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요청하신 실제 수출 원본입니다. 서류에는 디스플레이 점유율 89%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미국 제조업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AI 부품 공장을 다시 찾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12시에 맞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질서정연한 군사 작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공장이니 가능한 통제일 뿐이라고 합리화했죠. 저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형 신뢰 구조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따뜻한 물을 먹이고 있더군요. 추우니까 이거 먹어야 감기 안 걸리지. 그들은 왜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본부와의 영상회의에서 해리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속도와 이익이 최우선이야. 감정은 필요 없어. 저는 처음으로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직이 데이터의 전제 아닐까요?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직의 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죠. 호텔 근처 마트에서 김장김치 재료를 사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이웃들과 나눠야겠어요. 제가 김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건 마음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나라 시스템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산업부 자료실에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한국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하는 문서를 발견했죠. IMF의 특별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제 손이 멈추었습니다. IMF가 한국을 모델로 삼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엔 정직의 힘이 산업을 바꿨다고 적혀 있었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으로 달려가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겁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습니다. 신뢰는 지시보다 강하죠. 그의 대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산 부품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방어가 아닌 두려움의 표시였죠. 이 관세 조치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한국 공장의 교대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기계가 멈추는 오차도 없이 새로운 조가 자리를 잡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야. 이것이 그들의 조용한 힘의 반격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AI 메모리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91%, 미국 7%.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54%가 조작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10년간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죠. 그 데이터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이건 수치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이군. 미국 대표단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성장은 불가능해. 통계가 잘못됐어. 그때 윤지아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저 꾸준했을 뿐입니다. 회의장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정 모니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정 오류율 0.0002%. 미국 공장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숫자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최첨단 공장 하나의 수치일 뿐. 미국 전체 시스템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직은 결과를 만든다. 이것이 정직의 힘인가?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출발 전 숫자로만 보던 412개 기업 붕괴의 실제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 지대 전체가 암흑에 잠긴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비치더군요.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격앙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식민지 상태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식민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이유입니다. 저는 다음 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한 방식이 아닌 옳은 방법을 택했군요. 통역관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점심을 놓친 제게 윤지아 팀장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상사에게 도시락을 챙겨줍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긴 조직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도시락 안에는 따뜻한 김밥과 쪽지가 있었죠.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거리를 청소하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밤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것이 조용한 승리의 실체일까요? 저는 트럼프의 힘이 아닌 한국의 운영이 세계를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특별했지. 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행했던 미 대사관 직원이 빈정거렸습니다. 콜린스, 완전히 저들에게 감화된 것 같군요. 하지만 저들이 웃으며 건넨 명함 뒤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균열은 미국의 오만이 무너졌다는 현실을 상기시켰죠. 비행기 탑승 전 한국 기술자가 배웅하러 왔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시간에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신뢰의 첫걸음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협업은 통제가 아닌 신뢰로 이루어진다. 이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습관이다. 저는 인천공항의 청소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정신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신뢰는 그들에게 계급의 언어가 아니었죠.
워싱턴에 복귀해 K-프로세스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시, 정직, 정성의 운영, 신뢰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상관은 이건 감상문이야 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건 배신이야 라는 발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보입니다. 그날 저녁, 한 작은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밥 위에 김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런 밥이 속도, 마음도 든든하지요. 제가 특별한 음식입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아니요. 그냥 정성이지요 라며 웃었습니다. 정성, 그 단어가 제 귀에 자주 들려왔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기술 시스템, 글로벌 생산 라인의 새로운 기준. 기사에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 54%, 디스플레이 점유율 89%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왜 한국을 감싸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세계가 배운 한국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더군요. 워싱턴 브리핑룸.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떠올랐죠. 한국 기술자 철수 263명. 미국 내 실직자 24만 명.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력 이동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감정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운영의 차이입니다. 저는 팩트로 증명된 리더십을 강조했죠. 저는 한국 공장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명령이 아니라 참여로 움직입니다. 영상 속에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남의 물건은 잠깐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죠. 상급자인 베이커가 애들 장난이군 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콜린스, 한국은 나라가 작으니까 그런 문화가 가능한 거야. 규모가 커지면 그딴 건 다 망가져.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정직의 힘을 보았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정직한 구조가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미군 정비센터에 K-프로세스 시범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합률 40% 감소, 보고 누락 제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 신뢰의 시스템입니다. 이 성과는 훗날 미국 국방표준규격의 K-프로세스 등재로 이어졌죠. 브리핑 후,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협력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김장김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신뢰를 쌓는다고 합니다. 언론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장 운영 방식, 글로벌 효율의 새로운 기준. 저는 조용한 승리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버스 기사님들이 교대하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신뢰는 언어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얼마 후, UN 기술표준위원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귀하가 보고한 한국 시스템을 공식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는 입장이 된 것일까요? 세계가 배운 한국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료 베이커는 제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한국 사례를 소개하다니 자존심을 파는 행위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숫자보다 오래 남는 법이지.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협력 시스템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정시, 정직, 정성의 구조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몇몇은 여전히 냉소적이더군요. 이것이 조용한 승리의 이면일지도 몰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게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통역관이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지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따뜻한 것을 먼저 드립니다. 말보다 온기가 더 큰 설득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품격은 사소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한국식 기술관리 지표가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UN 기술표준위원회, 한국형 표준 채택.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인터뷰에서 한 한국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끝까지 해낸다. 이 단순함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었습니다. 본국에서는 저를 미화하지 말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조용한 반격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보니 한 중년 엔지니어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뿐 아니라 옆자리의 쓰레기까지 치우더군요. 이건 제 자리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의 짧은 말에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BBC는 한국, 기술보다 문화가 수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문화는 가장 완벽한 기술이다. 세계가 배운 한국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죠. 회의가 모두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라서 좋았습니다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제 보고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 보고를 위해 미 의회 공청회에 출석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식 모델이 과연 우리 미국에게도 필요합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필요한가를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생산라인 절반이 그 원칙에 기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무너졌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자 동료 베이커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자는 건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자존심은 배움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의존의 역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 중년 노동자가 공장 바닥을 닦으며 말하는 장면이었죠. 기계가 멈춰도 사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지요. 베이커 의원이 조롱하듯 웃었지만 의원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정직이 기술을 살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던 회의장은 스크린에 412개 기업 붕괴, 실직자 24만 명, 인공지능 메모리 91%, 한국산 데이터가 떠오르자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결합률 40% 감소 성과 그래프가 떴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마다 김장을 합니다. 그 협력의 정신이 산업 현장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한 의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콜린스, 그 보고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야겠네. 며칠 후 한미기술동맹법 발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죠. 그리고 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세대를 거쳐 이어왔습니다. CNN은 한국, 기술이 아닌 윤리로 세상을 이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직의 힘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삼성, 현대, LG의 협력 라인이 미 국방조달청과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옳았다. 품격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공청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노신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 한국은 늘 배우는 나라였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됐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우는 나라입니다. 다만 자신만의 길을 가며 배울 뿐이지요. 저는 뉴욕 IMF 본부 회의실에 초청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시스템에 대한 충격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IMF 수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질서와 신뢰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가 뒤집혔다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네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이 그들의 조용한 반격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일본계 분석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일어서는 걸 자랑스러워했지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보궐력을 증명해왔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정부가 아닌 시민이 이끈 겁니다. 그들의 참여적 시스템은 국가가 아닌 국민이 만든 것이지요. 세계가 배운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CNN 기자가 불편한 기색으로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처럼 못했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빨랐지만 그들은 정확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역전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공장 휴게실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 노년의 기술자가 말했었죠. 기술이란 건 말이오. 손끝이 아니라 마음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서 인용문으로 추가했습니다. 이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한 유럽 경제학자가 반문했습니다. 그건 단지 동양적 문화 때문 아닌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화라면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직은 습관이었고 습관은 시스템이 됐습니다. 정직의 힘은 배울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저는 영상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도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수구를 청소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정부의 지시가 아닙니다. 한국인은 문제를 보면 그냥 돕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IMF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로 평가한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조용한 반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콜린스 씨, 한국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직이 곧 기술이고 배려가 곧 경쟁력입니다. 품격의 기술력이었죠. 며칠 후 IMF 공식 발표문에는 국제경제의 신표준 K-프로세스 모델이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저는 UN 기술표준위원회 특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발표했죠. 오늘의 의제는 K-프로세스를 국제표준으로 승인할지 여부입니다. 한국형 표준의 72번째 시험대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격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었네요.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가 모여 있었고 한국 대표단은 정갈한 한복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볍게 목례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다. 저것이 한국의 힘이군.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한 유럽 대표가 비판했습니다. K-프로세스는 동양식 위계 문화 기반이다. 민주적이지 않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계가 아니라 투명한 책임의 사슬로 작동합니다. 기술이 외교를 이긴 날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공장에서 찍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직원이 퇴근 카드를 찍으려다 말고 다시 기계 앞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점검하는 장면이었죠.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이름이 달린 제품이니까. 회의장에 있던 유럽 대표가 연출된 장면이군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술자의 손끝에서 빛나는 품격의 기술력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책임이 곧 품질이고 품질이 곧 신뢰죠. 미국 대표가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면 우리도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군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의존의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전 다음 버스 타도 돼요. 양보가 자연스러운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결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UN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찬성 47 반대 3 K-프로세스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조용한 승리였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더 잘하기 위해 감사할 뿐이다. BBC는 한국, 기술이 아닌 태도로 세계를 움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조용한 리더십이 세계를 바꾸다라고 했죠. 세계가 배운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쇼핑은 안 가십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화이트 프라이데이네요. 정직이 이긴 날이니까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 표준의 승리가 아니다. 신뢰의 표준이 세워진 날이다. 유엔의 결정 이후 K-프로세스는 곧바로 미국 민간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파견되었죠.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왜 우리가 한국식으로 일해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정시 출근과 투명한 보고 시스템을 감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콜린스, 이건 자유로운 미국 방식이 아니야. 저는 그들의 반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말입니다. 변화는 3개월 뒤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불량률은 60% 감소했고 생산성은 200%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불평하던 미국 기술자들도 공정이 안정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실수를 감추는 대신 공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베테랑 기술자가 제게 말하더군요. 콜린스, 이건 한국식이 아니야. 이건 그냥 옳은 방식이었군. 저는 그 말을 워싱턴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정직의 힘은 문화가 달라도 통한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과 보고서가 훗날 OECD의 K-리더십 인스티튜트 설립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뒤집혔다는 말처럼 모든 규칙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외교를 이긴 날의 결과였죠. 저는 한국의 한 지하철역을 떠올렸습니다. 출근길에도 사람들은 서로 밀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뿌리였구나. 규칙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OECD는 공식 문서를 통해 K-리더십 인스티튜트의 설립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형 협력 모델을 세계 운영 표준으로 명시했죠. 세계가 배운 한국의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OECD 회의석상에서 한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무엇이 다른가?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조용한 승리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K-리더십 인스티튜트 창립 포럼에서 개회 연설을 맡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수석 감사관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변화는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라 한 사회의 철학입니다. 저는 연설 도중 수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수능날이면 비행기도 멈춘다고 하더군요. 그 집중의 문화가 바로 신뢰를 만드는 힘입니다. 서울과 뉴욕, 제네바를 연결한 화상회의가 시연되었습니다. 회의는 정시 시작, 정시 종료되었죠. 모든 자료는 사전에 공유되었고 불필요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보다 운영으로 증명된 신뢰의 구조였습니다. 품격의 기술력이었죠. 물론 일부 국가는 여전히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한 기자가 모두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옳은 방향을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팩트로 증명된 리더십이었습니다. 외신 인터뷰에서 한 스웨덴 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남을 탓하지 않았죠.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K-프로세스 2.0 업데이트 필요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훗날 나사와 한국공대가 공동으로 AI 윤리헌장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죠. 신뢰는 완성이 아니라 유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정말로 조용히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격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동네 서점을 떠올렸습니다. 서점 주인은 계산대 앞에 신뢰 결제함을 두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책은 그냥 가져가세요. 돌아오실 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상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법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미국의 힘 앞에서 그들은 늘 움츠러들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조용함 속에는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강함보다 옳음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끌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정직과 신뢰가 새로운 경쟁력이 된 세상입니다.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라 바른 나라였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그들의 정성, 신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배우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식.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